아니 지갑이 어디 있지? 방금까지 분명히 손에 들고 있었는데 소매치기 당한 것 아니야? 한 미녀 프랑스인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사라져 역시 한국에도 소매치기가 많은 건가 하면서 지갑이 없어졌다며 눈물을 흘리며 당황하고 있는데요. 영무원이 다가와 이야기하자 시큰둥한 반응으로 나가버리네요. 과연 한국 지하철에서 미녀 프랑스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벨이라고 해요. 프랑스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명품 브랜드들도 많아서 저는 어려서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프랑스에 오면 화장품을 꼭 사가야 한다며 챙기는 품목이라서 저는 화장품 관련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답니다. 화장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얼마 전부터 K뷰티라는 이름으로 한국 화장품들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 화장품이 주요 화장품 매장에서 팔리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 제품이 품질도 좋지만 SNS 홍보로 화제를 일으키며 프랑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한국 제품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효율을 중요시하고 있어 기발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프랑스 소비자들에게도 기대에 맞추어 인기가 많아지는 것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뷰티 시장을 보다 더 확실히 연구하기 위해 우리 팀에서 한국 출장을 가야 한다며 업무 실적으로 한 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한국 파견을 보낸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룬 후 열심히 일해서 업무 실적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한국에 가는 것을 지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화장품 하면 프랑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한국까지 가서 화장품에 대해 배우고 연구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여행도 잘 다니지 않고 지내는 편인데 장기간 출장은 너무 힘들고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 옆자리 직원 엠마는 회의가 끝난 후 너무 신나서 누가 한국에 가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사실 엠마는 성격은 좋지만 업무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한테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떨 것 같냐고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하느라 건성으로 대답했더니 엠마는 다른 직원에게 가서 또 한국 파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한국 파견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 뒤 이사님은 저에게 한국 파견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무 실적이 좋고 기획력이 뛰어나 가장 적임자라고 하시면서 한국 지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 지사도 우리 회사이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라 한국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일벌레인 제가 가야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가기 싫다고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한국 파견을 가고 싶다고 지원한 직원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그중 저를 선정하여 보내는 것이니 좋은 결과 가지고 와야 한다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회사에서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하고 와야겠다고 다짐하며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기대보다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국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진 나라인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을 보고는 너무 멋져서 혼자 사진도 여러 장 찍었답니다.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며 안내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로봇에게 다가가니 공항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나 보던데요. 제 옆에 꼬마 아이도 신기한지 로봇을 들여다보더라고요. 프랑스가 당연히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 도착해서 처음 마주친 공항에서의 모습부터 첨단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 좀 당황하게 되었어요. 공항 내부에도 현대적인 쇼핑몰과 같은 분위기라 너무도 기분 좋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두 기대 이상으로 편하고 즐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예의가 있어서
같이 일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똑똑하고 빠릿빠릿해서 프랑스의 동료들보다 훨씬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비해 회사에서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것보다 업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도 인상적이었네요. 회사 출근을 지하철로 했는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보고는 정말 감동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기가 너무나 편한 거 있죠. 프랑스에서는 거의 다 계단밖에 없어서 저도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 있다니 다시 프랑스에 돌아가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프랑스에는 지하철이나 기차역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있어요.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저 같은 여자들은 경찰이 있으면 안심이 되었는데요. 한국은 치안이 완벽해서 총을 든 경찰을 본 적이 없네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지하철역에 경찰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밤길도 안전해서 여자 혼자 다닐 정도니 말 다했죠. 안전하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프랑스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프랑스 지하철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한국 지하철은 악취가 없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매일 아침 출근길이 정말 행복해요. 조명도 어두운 편인데다가 악취까지 나는 프랑스 지하철을 타다가 한국 파견와서 지하철을 타보니 저는 프랑스와 제일 차이 나는 점이 지하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파리 지하철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수동으로 열어야 하거든요. 버튼으로 열거나 아니면 레버를 올려서 직접 열어야 하는데 한국에 와보니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그 점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것은 한국 지하철의 안내방송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정차역 안내방송이 없거나 아니면 역 이름만 딱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절한 역 안내뿐 아니라 내리는 문의 방향도 알려주고 한국말 이외에 영어나 일본어 등 다른 언어로도 알려주어 관광객이나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것도 고마웠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날도 역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퇴근을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왔다고 환영회 겸 회식을 하자고 해서 저녁을 회사 사람들과 같이 먹고 좀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는데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니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가게 되었죠. 자리에도 앉았으니 여유 있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안내방송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왔는지 신경 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역이 내릴 역이라 가방을 챙겨서 일어나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지하철 출구 쪽으로 가면서 교통카드를 찾는데 카드 지갑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지하철에 소매치기가 많아서 지갑 간수를 잘했었는데 한국은 안전하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가지고 있던 지갑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안전하다고 너무 믿고 있었던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오히려 소매치기가 활동을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고요. 나가는 출구 앞에서 가방을 뒤적거리며 지갑을 찾고 있는데 지갑은 보이지 않고 허둥지둥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타국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울 뻔했는데 역무원이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꺼내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방금 지나간 지하철인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유실물 센터에 분실물을 확인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로스트11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주운 분실물들이 거기에 모두 올라온다고 하면서 그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역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도 지갑을 주었는데 그걸 신고하고 찾아주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저에게 안내를 해주었겠지 생각을 했어요. 지갑을 찾는 건 거의 포기를 했지만 알려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중 지갑이 정말 많았는데요. 습득물 조회 메뉴에 지갑 브랜드와 색상을 제목으로 적은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쭉 내리면서 보니까 그중에 제가 잃어버린 하늘색 카드 지갑이 있었어요. 그 글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 사진과 함께 습득 장소와 날짜 보관 장소가 나와 있었는데 제 지갑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게 되다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회사에서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사무실 직원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제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분실물센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모두 잘 됐다며 신분증을 챙겨서 다녀오라고 말해주네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잠시 외출을 하여 지갑을 찾으러 다녀왔는데 지하철 분실물센터에 제 지갑이 고이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실물센터에 갔더니 영무원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저에게 본인인지 증명해야 하니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 지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제가 한때나마 오해한 것이 미안해졌어요. 한국이 소매치기가 없다고 하는데 다 거짓인가 보네. 늦은 시간이라 소매치기가 조금씩 활동을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 제 오해였던 거였어요. 제가 지갑을 지하철에서 떨어뜨리고 잃어버렸으면서 오해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제 지갑을 찾았고 결국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한국 파견 기간 동안 한국의 K뷰티 인기 비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저는 화장품을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한류가 프랑스에도 불면서 K뷰티를 주목하게 될 때도 한국을 무시하며 프랑스가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은 뷰티 분야에서도 스타일리시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IT 강국이라서 그런지 SNS를 잘 활용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화장품의 기술력도 엄청나게 앞선 상태인 것도 같고요. 한국의 미용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이제 파견 기간 6개월이 다 끝나가는데요.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려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굳이 왜 그 먼 한국까지 가서 화장품을 알아봐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국에 오기를 꺼려 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다면 어쨌을까 아찔한 마음도 들었어요. 앞으로 K뷰티는 더욱 더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할 것이고 그럼 저는 한국에 또 올 기회가 조만간 올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고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음번 파견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제가 꼭 오고 싶어요. 지난번 지하철에서 제 지갑 주워주신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같이 일했던 한국 지사의 동료들에게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다는 인사 전하고 싶네요. 다음에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프랑스 화장품 회사 직원인 이자벨 씨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에서 K뷰티를 연구하러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는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려했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도 찾으셔서 다행이네요. 이자벨 씨 원하시던 한국 방문 다시 오시면 좋겠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